네. 아이고, 뭐 아까 그 법무부에서 우수 사례라고 이제 우리 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보안 수사가 없다고 해서 그 약자만이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보안 수사가 없어지면 경찰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물론 잘하는 수사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제대로 안 되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문제되는 그 몇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장윤기 사건을 위시로 해서 그런 그 이 중대 범죄의 경우는 물론이고 또 그 이제 뭐 사기 범죄라든지 일반 뭐 사소한 범죄라 하더라도 보안 수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거든요. 꼭 약자뿐만이 아니고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만약에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검찰도 뭐 그걸 스크린을 할 기회조차 없이 그래서 뭐 이제 뭐 불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 있는 저희들 모두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꼭 약자라서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 범죄자들의 만능 사회가 되고 어느 법관 얘기처럼 우리나라는 사기 천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약자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사유자 약자를 위한 뭐 전권 송치나 보안 수사 이건 사실은 저는 뭐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이 처방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7대 전권 송치라는 건 형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법에다 앞으로 넣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보안수사 요구권도 대안이 아닌 게 보안수사 요구권이 이미 있습니다. 10개 중에 10개의 대책 중에서 7개를 없애는 게 나머지 3개가 대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7대 전권 송치 자체도 정말로 현실을 아무도 모르는 서영교 같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7대 범죄라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특정 성폭행 이런 죄명별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뭐 노약자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자는 뭐 아름다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보이스피싱을 장애인 상대로 하거나 노약자 상대를 하거나 노약자 상대로 폭행하고 노약자 상대로 사기치는 거 이게 노약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기나 폭행 같은 거는 죄명별로 나누기 때문에 싹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현실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충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첫째, 그 목적 자체도 반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당하는 범죄가 죄명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폭행 이런 건 다 빠지는 거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누구 사기 범죄가 있거나 성폭행 범죄가 있으면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착취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 가지고 나중에 보안 수사할 때 요 성폭행 관련한 것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동기가 다 연결되고 사기라든가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연결되는데 이건 안 해본 사람이 대충 맞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죄명 하나만 덜렁 송치되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둘째, 이 취지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런 피해자가 있었을 때 사회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의미일 텐데 현실로 가봅시다. 피해자가 이렇게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뭐 회사에 대한 뭐 문제들 그리고 경제를 질서를 움직이는 문제들 그리고 뭐 뇌물을 받는다든가 뇌물 받으면 에브리바디 해피 아니에요? 주는 놈 받는 놈 관계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작은 범죄입니까? 주가 조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건 오히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없는 범죄일수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를 뺄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이트 칼라 범죄를 뺐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은 좋겠죠. 돈 받아도 보안수사 대상 안 되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 이 제도는 첫째 사악하고 둘째 무능합니다. 현실을 모르고 만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 피해는 불특정 다수,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그런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서두른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왜 어떤 이익을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서두를까? 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예. 저는 제사상 위에 돼지머리를 빨리 올리고 싶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씨를 말려서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들이 뭐 검찰 수사로 뭐 감옥 간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검찰 수사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이 재단 위에 검찰 씨를 말렸다라는 얘기를 돼지머리를 올리고 싶은 저는 그런 욕심이고 그게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전 민주당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그렇게 피해를 받습니까? 돈 받아서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국민들이 민주당이 검찰에 피해를 받았다는 가스라이팅에 몇십 년째 이렇게 아이고 네 마음을 이해 이런 스탠스를 가져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진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사실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집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상대로 복수한다. 뭐 강력 지지층을 상대로 해 이런 그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건데 이것도 완전히 유령을 상대로 한 섀도우 복싱입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져요. 그런데 왜 검찰을 상대로 복수를 합니까? 검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복수하는 대상은 민주당이 착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닙니다. 장윤기 피해자 이채원이고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예요. 왜 자기들의 복수심을 엄한 데다가 풉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 뭐 이거 가지고 눈을 깜짝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보안 수사에 임무를 덜어주면 오히려 웰빙하게 될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이런 식의 행태로 피해보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하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최근에 다시 불거진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거예요.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 정말 큰일 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 선명성 경쟁이 붙은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래 일단 돼지머리 위에 10,000원짜리 꼭꼭 올리자를 김민석 정청래 쪽에서 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주술을 하고 자기들끼리 부흥회하면 괜찮은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서민과 약자들이 고통받을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사실 그 2022년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은 이 바뀐 규정에 의해서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무도 검증한 바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일선에 있는 변호사들, 특히 이제 피해자 대리하는 변호사들 말씀 들어보면 사건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 지금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그 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이 비명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현재 소송법이 검사의 보안 수사가 지금 사실은 핵심적인 일종의 이 전쟁 어떤 지점이 돼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검사의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고 그것은 이제 이 헌법에 저는 위반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이 물밑에 가라앉아 있고 보안 수사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이건 우리 한 의원 말씀처럼 뭔가 이 목적이 없으면 이렇게 입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특히 형사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 좋게 범죄에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목격하거나 우리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걸 당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연루되어 있으면 자기의 일생은 굉장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지금 무슨 뭐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말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마구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고, 저는 뭐 이제 평소에도 국회의원의 이 입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만 있고, 제가 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은 사실 아무 생각 안중에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검사 신분이 보장된 검사의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은 뭐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도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오늘 우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김병기 의원 사건을 문제 제기한 그 보좌진들이 국민권익위에 수사가 너무 지연돼서 국민권익위에 그 수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진정인가를 냈다는 보도를 우연히 봤거든요. 결국은 소위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법경찰관은 저는 사건의 저수지가 될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건 정말 신중하게 토론을 거듭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목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뭐 우리 모두 다 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만 모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되게 죄송하네요. 이거 아닙니다. 예, 뭐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라 정치적인 배후에 깔린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소위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추는 것 갖고도 사회적인 수기를 거치잖아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듣고 차분히 앉아서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과연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냐, 도움이 안 되겠냐 논의랍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좌우하는 이 논의를 소위 수기 없이 사회적으로 차분히 앉아서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서둘러 하시려는 분들의 목적은 모르겠으나 그분들도 알 겁니다. 이거 천천히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면 자기들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 거라는 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목적은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안 물어보고 예, 이게 지금 아까 정치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정치인들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법조인 중에서도 뭐 형사 변호사라든지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당연히 그 비즈니스가 아주 흥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과거는 어땠냐면 경찰이 수사해요. 검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견제가 되고, 경찰이 수사하면 자기가 기소를 못하니까 그 결과를 다 보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통로에서 불기소장도 다 받아보고 기소되고 다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동전을 넣던 간에 검찰이라는 자판기 통로에서 뭔가 캔을 받던 아니면 뭐 결과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얼마 전에 진중권 교수님하고 토론하기 전에 이 법을 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아는 기분이었는데 제가 오늘 좀 전에 다시 봤어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어디로 왔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나오는 통로도 달라요. 경찰이 불송치 통지를 보내기도 하고 재정 신청도 해야 되고, 내가 해놓으면 사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하면 돈이 듭니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복잡하면 불안합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은 체념하는 나라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태동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장 중요한 건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 시스템이 어떤 나라에서나 원시 시대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퇴보한 겁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부연하자면 아까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늦게 사건 지연된다고 하셨죠? 맞는 말인데 변호사 사건이 그러면 일반 사건은 어떻겠어요? 일반 사건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자기 사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 대해 피해를 보존받는 것을 체념하게 돼요. 그런 나라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유는 돼지머리 한번 올리고 알량하게 표 한번 받아보겠다는 이런 이유로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글 쓰면 서영교 위원장이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앙탈 부리듯이 올리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제가 지적한 긴급체포 승인의 문제는 슬쩍 뺐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뜻이죠. 웬만하면 저한테 악마에게 무릎 꿇고 싫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멍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무능해서 시스템을 망치는 것도 큰 죄예요. 그런데 알고도 망치는 건 죽을 죄입니다. 이 사람들 저는 정말로 이거 어떻게 이 죄과를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 확신해요. 서영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왜 못 나오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서 의원님, 여기서 이런 사건 여기서 이렇게 접수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럼 그냥 거짓말쟁이 이럴 것 같아요. 모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몇십 년간 이 역할을 했던 사람도 저도 모르겠어요. 센 척하려고 아는 척하지만 몰래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왜 이렇게 가죠? 심플하고 괜찮은 시스템이 있었고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의 잘못은 고치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권 송치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 문제는 칼로 찔른 사람한테 빠르냐 바르냐 안 바르냐 문제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지막 정점을 찍고 여기 전선이 만들어졌으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검찰이 민주당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돈 안 먹고 감옥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해요 진짜? 북한에 돈 갔잖아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하다 하더라도 왜 그 억울함을 엄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킵니까? 왜 보복을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저랑 싸우지 못하고 그냥 왜 김진주나 이채원 가족들한테 보복을 전가시킵니까? 민주당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야지를 먹어도 나오지도 못해요. 할 말도 없거든요. 예, 교수님. 이 제도의 복잡함을 우리 한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과거에는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검사, 경찰 뭐 다 수사할 수 있고 검사가 수사 지휘하고 그 뭐 범죄의 죄명이나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어디든지 가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소하면 사건이 다 처리가 됩니다. 지금은 공수처라는 그 빈공자에 수사할 때 그 숫자 쓰는 빈 수사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공수처 그다음에 뭐 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 만든다고 하죠. 뭐 검찰청법에서 이미 이제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놓고 그다음에 또 국가수사본부 있죠. 경찰 있죠. 도대체 어디가 어떤 수사를 담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여러분들 살인죄는 중대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몰랐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면은 이 소위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 뭐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여기에 그게 엮일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살인 말고 중대한 범죄가 뭐가 있죠? 거기 있는 게 무슨 뭐 공무원에 관련된 범죄라든지 뭐 또 보니까 또 법 왜곡죄는 또 조문 하나 떨렁 거기다 집어 넣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거의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대범죄
수사청에 살인죄, 상해죄 뭐 이런 범죄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복잡함, 이것은 학자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 지금 그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도 모릅니다. 소위 그 이 검사의 수사 범위와 관련돼서 뭐 이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A 범죄를 수사하다가 경찰이 성취했을 때 A 범죄를 수사하다가 또는 원래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 A 범죄를 수사하다가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건 원래 수사를 할 수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1심, 2심, 대법원이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작년에 최초로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1심, 2심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원조차도 이 죄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은 법원도 이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해서 기소했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왜? 수사 권한이 없는 네가 왜 수사를 해서 기소했느냐? 그럼 범죄자는 이제 그 범죄는 일단 물론 다시 뭐 기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복잡한 제도의 수혜자는 범죄자입니다.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예컨대 학자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에 지금 진행된 개혁을 예컨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요? 과감한 개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게 될까요? 성급한 개혁으로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평가를 할까요? 평가할 때의 기준은 우리 학자들은 실익을 얘기합니다. 실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비교 교량한다고 견주어 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법 체계를 개혁을 해서 더 체계가 복잡해져서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자 해도 보호받기가 더 불편하게 됐다. 그래서 피해는 더욱 커진다. 이렇게 하면 불이익이 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익은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불이익은 높고 편익은 적으니까 실익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가까운 미래에 가까운 장래에 평가를 하게 되면 실익 없는 개혁이고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보안 수사권 없앤다고 얘기를 하면서 약자 대상 범죄의 제출권과 검찰 송치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 의견 제출권,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 대상 확대하고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을 보장하고 뭐 사실관계 확인권을 뭐 준다. 하나하나 좀 전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아닌데 수사 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무도 아는 것이 원래 피도 아닌 것이. 구속 사건이 와면 얼굴을 못 봐야 돼요. 그것도 수사거든요. 근데 수사는 못 한다면서 사실관계 확인한다? 뭐 자잘한 건 확인도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일종의 무알콜 소주 같은 얘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확인된 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검사가 왜 합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딱 거기서 뭐 질문하면 거짓말쟁이 하는 수준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냥 뭔가 하나 넣어놓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이 사람들이 와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80년간 써왔던 제도예요. 80년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준 아주 근간이 됐던 제도인데 여기가 비어있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단어를 우리는 2026년 7월 29일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전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그게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서영교 의원도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냥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통과시켜야 하니까. 왜 7월 30일이냐?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이슈니까 8월 17일 전에 빨리 한 다음에 다음 이슈 넘어가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저는 아까 말씀 괜찮으시면 이제 예, 그럼요. 그거 얘기. 예. 이 견제와 그 균형의 원리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장윤기 사건 유명하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장윤기라는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 입장으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됐어. 근데 어차피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 보입니다. 이거 아직 경찰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나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다 같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선을 넘는 거를 자제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선을 넘은 거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을 넘어도 걸리지 않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넘는 불완전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떤 제도가 있더라도 이 선을 넘는 사람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선을 넘어도 걸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거는 많은 사람이 이 선을 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이라든가 검찰은 엄청나게 정의감이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욕망을 잊고 가족이 우선이고 자기 이익이 우선인 일반적인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질과 날줄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그 시질과 날줄을 딱 끊어버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안들은 무슨 뭐 중수청이 견제하느니 상급자가 아니 그거 다 경찰이잖아요.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부서만 만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몇백 년 동안의 인류가 고안해서 만들어둔 시줄과 날줄의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냥 서영교 같은 사람이 덜렁 이러면 돼라고 하루 만에 던지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끝까지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짓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로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